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2024년 벌써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는데요. 사실 24년 갑진년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미리 언급드렸듯이 대변화, 대변혁의 시기다. 그런데 이 갑진년이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구운의 처음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운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운은 좀 변합니다. 사람의 운기도 변하죠. 그래서 사람의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변하고 또 풍수적으로 기운은 그거보다는 2배인 20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구운 시대는 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희망이 많이 보이고 또한 구운 시대에도 앞으로 좀 좋아진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운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운의 기운은 뭐냐면 우리가 풍수적으로 기운이 9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운의 기운은 불화입니다. 근데 이 화는 우리가 다른 거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문화도 이 화의 기운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이 옛날 뭐 한 수백만 년부터 해가지고서 그때는 유인원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결국 이제 나중에 호모사피엔스까지 이렇게 오면서 인간이 진화한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문명을 갖다 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인간이 이 불을 발견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이거는 뭐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불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것을 인간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결국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운 시대는 결국 이 문명의 시기입니다. 문화. 물론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을 많은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걸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맨날 뭐 채널 돌리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볼 때마다 경제가 나쁘고 부동산 폭락하고 또 뭐 자살하는 사람 증가하고 또 현재 이제 정치권에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해버리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화, 이게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일부 이 동남아라든지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한류의 문화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요, 음악, 그리고 드라마 이런 쪽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젊은 친구라는 것은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야 과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층한테는 이 젊은이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가고 싶어하는 소망의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게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 또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감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할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 문명,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끌어준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뭐 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를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바로 이 글자, 한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를 했다고 하죠. 물론 뭐 최양이라든지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이런 사람들 지편전 학사잖아요. 뭐 성삼문은 나중에 사육신 박팽년하고도 들어가죠. 신숙주는 이제 배신을 때려서 이래서 이제 숙주나물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신숙주가 어쨌든 이 지편전 학사들을 이제 세종대왕이 생각했던 것을 명을 내려가지고 1443년에 창제를 하고 1446년 이제 이때가 병인년인데 병인년에 이걸 이제 반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이 몇 년 동안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그때 당시는 한글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훈민정음이라고 했죠. 훈민정음. 근데 이 훈민정음 뜻을 보면 이게 이제 가르칠 훈자잖아요. 말씀 언변이 들어가니까 훈민. 누구를 가르치냐? 백성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소리죠. 훈민정음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때 당시 그런데 뭐 초창기는 양반들이 이제 언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약간 낮춰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세종대왕도 처음에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데 사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순탄하게 갔냐 뭐 치말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 당시 이게 하고서 주로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한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평민이나 상놈 아니면 조선시대 이제 여성 위주로 해서 일부만 계속해서 전해려고 그 이후에 사대부라든지 양반들은 이 훈민정음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글이란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이게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912년에 주시경 선생이 처음으로 뭐 썼다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시경이라는 분이 이제 한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한글이 오늘날에 구은시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붐을 타고 있고요. 물론 한 5년 전, 10년 전서부터 서서히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뻗어나가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은이 다가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한글 훈민정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 인도는 뭐 인구가 워낙 많지만 인도도 한류가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고 인도의 최고의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개설을 했는데 무려 경쟁률이 뭐 3,000대 1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네팔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를 의시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은 예외를 치고요. 그렇지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이런데 독일 그리고 남미, 미국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한글을 엄청나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1 우선이 뭐였습니까? 일단 영어잖아요. 그럼 영어 다음에 제2 외국어. 저는 뭐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저희 학교 때는 독일어 배우고 또 뭐 프랑스어 배운 사람도 있고 일어. 그때는 중국어는 거의 안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문명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역사라든지 어느 정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우리나라 IT 기술 이런 걸 점점 알게 되니까 이 젊은 층들이 대한민국을 관광으로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세고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호감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광 수입이 내수 시장이 지금 내수가 지금 힘드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물건 하나라도 사고 식당 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럼 경기 상황이 좋아지겠죠. 지금 뭐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5% 가까운 수출 증가가 있었고, 또 일일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증가를 하고 반도체도 무려 67%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다 화해 관계에 대한, 불의 관계에 대한, 풍수 구은 시대에 관계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한국에 와서 돌아다니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이미지가 상승을 하고, 거기다가 또 다시 뭐 식당이나 숙박을 하게 되면 돈을 쓰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제품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포함을 해서 뭐 컴퓨터, 전기, 전자, TV, 뭐 가전, 이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식당 어디는 장사 안 되고 손님도 없고 또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는데 배우자의 부정적인 것만 본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고 싶을까요? 맨날 지적질하고, 또 과거사를 맨날 캐묻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옛날에 어떤 남자를 만났다, 헤어졌는데 자기를 만났다,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계속 캐묻고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라도 그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를 보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사 안 되고 우리나라 경기 나쁘고 망한다, IMF 온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심지어 20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대한민국 망한다,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소득 계속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가 제품이라든지 그런 건 중저가는 중국이 쫓아오고, 또 앞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잘 살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호두 깨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넛크래커인가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와, 그게 벌써 10년 전, 20년 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게 망했나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10년 전, 심지어 5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뭐 넘어뛴다, 능가한다 이랬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그때만 해도 미국이 최고의 패권 국가인데 미국은 잠자고 있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국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거의 개박살 나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 앞으로 몇 년 내에 붕괴한다. 그렇지만 물론 붕괴하진 않았어요. 제가 의미한 것은 그 붕괴의 의미가 나라가 없어진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고꾸라지면서 붕괴된다는 건 서서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내면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가 융성해지고, 또 한글에 대해서 호기심이 증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게 다시 우리나라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호감도도 상승하고 한국에 오고 관광산업 늘어나고 제품 수출 잘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선순환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물론 부도나고 건설회사 어렵고 부동산 안 좋고, 그거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일단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결정한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금리를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는 건데, 금리는 하반기 정도에 떨어지기 시작해. 그거는 제가 벌써 2년 전에 막 금리 올라갈 때 이야기했어요. 3.5% 이상 안 간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그리고 금리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 하반기서부터 좋아지고 25년부터 좋아진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망한다, 붕괴된다, IMF 온다, 뭐 환율이 뭐 1,700원 아니면 심지어 뭐 2,000원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무속인들도 계속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다, 망한다, 김건희 여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했고, 선거에서도 또 국힘당 박살난다. 그런데 제가 국힘당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좌파들은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국힘당이 승리한다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어느 정도 6개월,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도 그때 한 3년 전에 막 상승할 때 부동산 이미 끝났다, 부동산 사지 말고 이제 불의 시대가 오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그런 쪽 아니면 방산 이런 쪽 주식 사라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물론 100% 정확하게 송곳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경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사실 뭐 그게 오직 신만 알겠지만 그게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하게 많이 유사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정치권의 대변화, 대변혁, 바람이 불어서 특히 동남풍이 불어오면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물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제 그 영상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풍수 구분 시대는 이런 기운의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참 가끔씩 댓글을, 자주는 보지 못하지만 댓글을 보다 보면 제가 2025년 9월에 이제 음력 9월이니까 양력 한 10월 되죠.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된다, 그 영상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런데 제목만 보고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 중종시대, 중종에서 이제 명종시대 했던 남사고 선생이 격압유록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또 다시 언제 통일하고 38선이 그어지고 이런 것을 예언을 한 것을 2025년, 그러니까 2025년이면 내년이네요. 그때 이제 10월경에 통일이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상한 댓글에서 뭐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영상을 다 끝까지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일단 뭐 제가 100% 이게 다 맞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부정적인 것도 많습니다만 긍정적인 거 위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세상의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했다. 근데 사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글을 교육을 시키고 한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때문에 한글을 우리나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공교육 해갖고 의무교육 초등학교 막 시키고 그러면서 백성들, 이제 국민들이죠.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그 토대를 마련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한자를 거의 없애고 거의 이제 한글 사용하는 거라서 완전히 한글을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발전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희망을 갖고, 지금 어렵긴 하지만 항상 뭐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